네, 2로 시작하는 단어 테스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셨죠? 20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요, 동사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런 단어예요. 돈을 벌다, 생활비를 벌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돈을 벌다, 생활비를 벌다. 자, 일단 우리가 일상회화에서, 그죠? 일상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돈을 벌다 그러면, 그렇죠. make 동사를 빌려서 썼죠? 그래서 make money. make money. 예, 그걸 가장 많이 썼고요. 그 표현을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대요. 2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바로 이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earn, 다시 한번요. earn, 자, 지금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A로 시작을 하는데 두 가지의 발음이 있다 그랬죠. E로 시작하는 발음이 있고 어로 시작하는 발음이 있다 그랬는데 특히 뒤에 R이 붙고요. R 뒤에 또 이렇게 너저분하게 붙으면 거의 다 어로 발음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요. earn,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ake money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 게 earn 이 단어입니다. 돈을 벌다 혹은 생활비를 벌다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죠. 자, 2번 문제는요. 지금 이걸 물어봤어요. 형용사고요. 형용사의 의미는 식용의,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식용이라는 건 먹다는 뜻이죠. 먹는데 쓰인다는 뜻입니다. 식용의, 먹을 수 있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생각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 단어죠, 그죠? 발음 어떻게 합니까? edible, 다시 한번요. edible, 지금 이 단어를 보면요. 그렇죠. edibl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먹다라는 의미냐 하면 외우기 어려우면은 그렇죠. 이 알파벳의 그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어떤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예, 이렇게 약간 좀 특이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유형으로 몇 가지가 있죠. 혹시 아시나요? 자, 이런 단어들 혹시 아시나요? 예. 자,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좀 본 단어도 있고 좀 가물가물한 단어도 있는데 요것도 지금 외우는 김에 edible 이 단어를 외우는 김에 같이 좀 기억을 해둡시다. 첫 번째 단어요. audible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뭐가 비슷하냐면요. 앞에 오디오 생각하시면 되죠. 오디오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듣는 거죠. 듣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청취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audible. 예, 그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단어는 많이 봤어요, 그죠? visible.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런 유형으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단어요. portable. 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마실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마시기에 알맞은, 마실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글쎄 해외 나가시던가, 예, 그럴 때 어떤 그 팩이나 캔이나 이럴 때 보면 이런 단어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거의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이 단어는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portable 아시겠죠? 예,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오우 발음입니다. portabl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요. portable 마시기에 알맞은, 마실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거에 반해서요. 그쵸. 위에 단어하고 요게 좀 혼동되죠. R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거의 portabl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요. 무슨 뜻입니까? 이건 우리가 전자기기에 많이 나오죠. 전자기기 설명서 보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휴대 가능한, 휴대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요, 이 단어들 edible하고 같이 꼭 기억을 좀 해둡시다. 많이 쓰는 거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3번입니다. 명사고요. 결과 혹은 효과라는
의미의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결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효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걸 먼저 기억을 좀 해두세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뜻이 서로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라는 의미와 효과라는 의미가 좀 다른데 이 두 개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무지하게 쉬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가 되겠나요? 너무 쉬운데 발음 어떻게 합니까? effect,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effect, 자, 지금 보시면요. 발음이 어떻게 됐어요? 뒤에 강하게 발음했기 때문에, 그죠? 액센트가 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effect 이렇게 발음을 했죠. 그죠? effect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좀 주의하실 거. 효과, 영향, 결과가 effect라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고, 일단 예문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그죠? cause and effect.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effect는 결과, 효과, 영향 이런 뜻이니까요. cause 그러면 원인이란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 항상 cause and effe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효과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효과를 주다, 효과를 나타내다, 영향을 주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effect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99.9% effect는 명사로만 취급을 해줍니다. 그럼 효과가 나타나다, 영향을 주다 이렇게 동사로 쓰고 싶을 땐 어떤 동사를 그래서 우리가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have라는 동사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왜? effect라는 동사는요, 사전 보면은 간혹 이제 effect 해갖고 동사처럼 쓴 거를 예문을 써놨는데 거의 동사로 쓰지를 않습니다. 요건 좀 주의해 두세요. effect는 그냥 명사로만 사용을 합니다. 결과, 영향, 효과라는 뜻이고요. 효과를 나타내다 혹은 영향을 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have라는 동사를 꼭 빌려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처럼 외웠죠. have an effect on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effect라는 단어 자체를 동사로 잘 안 쓰기 때문에 have라는 동사를 빌려서 쓴 거예요. have an effect on 그러면 비로소 효과를 나타내다, 영향을 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뭐 많이 쓰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effect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어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실 단어가 있죠. 바로 이 단어입니다. 스펠링도 좀 비슷하고요, 그죠? 발음도 좀 비슷한데, A가 있으니까 affect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affect.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영향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effect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약간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이라는 의미를 때 더 많이 쓰는데요. 특히 더 effect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affect는 동사로 주로 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동사로 주로 쓴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뭐 have an effect on 이런 건 없어요. 그냥 effect 자체가 동사로 주로 많이 씁니다. effect는 그냥 명사로 쓰고요. 그래서 have an effect on 이렇게 표현을 한다던가, 그냥 나쁜 영향을 주다 이럴 때는 그냥 effect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동사로 따로 쓴다는 거, effect, affect 그것도 같이 그룹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둡시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형용사입니다. 능률적인, 효과적인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거는 쉽죠.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죠. 바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자, 이 단어인데요. 발음 어떻게 합니까? 발음 주의하세요. efficient, 좋습니다. 한 번 더요. efficient,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뒤에 그 강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efficient가 아니라 efficie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efficient, efficient. 효율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스펠링 좀 주의해 두시고요. 아시겠죠? 예, 눈으로 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예, 명사입니다. 노력 혹은 수고라는 뜻이네요. 이것도 좀 많이 보는 단어입니다. 회화에서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단어를 떠오르시면 되겠죠. effort,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effort, 좋습니다. 자, 요건 앞부분에 강세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effor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effort, effor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 혹은 요 단어 말고 다른 단어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우리 그 2로 시작하는 단어 외우신 분들 중에서 다른 단어를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단어, 그죠? 이 단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노력, 수고,
애씀 뭐 이런 뜻이니까요. 주로 이건 약간 동사로 쓰이죠. 그래서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동사, 명사 같이 쓰죠. 발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endeavor,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endeavor, 예, 발음 구별하셨죠? effort나 endeavor 요 단어도 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노력, 수고, 뭐 애씀 요런 의미가 있고 endeavor 요 단어는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예, 그걸 좀 기억을 해둡시다. 쉽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6번입니다. 형용사고요. 손 위에 연장이 이런 뜻입니다. 연장이 뭐냐면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 단어 바로 생각하셨죠? 좋습니다. 발음은요? elder,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elder, 예. elder, elder 이런 단어입니다. 그죠? elder, 좋습니다. 자, 중간에 좀 발음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elder, 네. 어떻게 됐어요? 발음이? 그렇죠. elder. 이렇게 발음했죠? elder.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아주 기초적인 표현인데요. 거기 보시면 두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elder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장, 나이가 많다니까 older 이거하고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위에요. an elder brother 그러면요. 말 그대로 내 형이에요. 내 형. 손 위의 형. 나보다 나이 많은 형. 그게 elder brothe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사실상 나의 형이나 나이가 많은 형을 얘기할 때 older brother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건 좀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old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늙은 형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나이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몇 살이냐 그러면 I'm 5 years old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그냥 5살이에요. 이렇게 그냥 비교 없이 표현을 해주는데 비교를 할 때는요. 나이가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older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elder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손위의 형을 얘기할 때 나이 많은 형 얘기할 때 elder broth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older brother 그러면 이런 표현은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늙은 형?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 많은 형을 할 때는 우리가 elder brother, elder 이 단어를 쓴다는 거. 예, 요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워낙 그 나이를 얘기할 때 older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lder brother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elder brother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둡시다. 네, 그 다음에 7번이요. 예,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품이 있는 격조가 있는 글쎄요. 쉽다면 쉬운 단어고요.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네, 이 단어죠, 그죠? 한번 들어볼게요, 발음. elegant,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elegant, 그죠?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봤죠, 죠? 엘레강스하다 그러죠, 그죠? 그건 명사고, 그거에 이제 형용사형이 elegan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조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격조 있다라는 표현으로 D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또 배운 단어가 있죠. 기억 안 나죠? 그죠? 자,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까? 이 단어가 있었죠, 그죠? 됐은, 그죠? 배운 단어는 잊지 맙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알파벳 나올 때마다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데, 나오는 단어에서, 이런 의미로 좀 배운 것 같아. 외웠던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룹으로 계속 이렇게 묶어두는 연습을 좀 해두세요. 제가 집어주는 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묶어두는 연습을 좀 해둡시다. 그래야지 빨리 어휘력이 늡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동사고요. 제거하다, 배제하다, 몰아내다예요. 이 알파벳 2의 의미 알겠죠? 설명드렸죠? 뉘앙스.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왔다 갔다 통로라 그랬어요. 통로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어디로부터 빼내고 배척하고 몰아내고 이럴 때도 이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 단어를 떠올리셨습니까? 자,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eliminate,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eliminate, 네, eliminate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외우기 어려우면요, 이로 시작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로 시작하는 단어는 주로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이렇게 뭐 쫓아내고 다른 공간으로 쫓아내고 뭐 나가고 그죠? 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 그걸 좀 기억을 해둡시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요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어려운 단어라기보다 좀 그 수준 있는 단어인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지 앞으로도, 점점 이렇게 쭉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는 아니고요. 일단은 토익 토플에서는 100% 나옵니다. 이 단어 꼭 나오고, 그냥 회화하시는 분들도요, 간혹 나오니까. 혹은 어떤 뭐 책자나 신문 같은 경우에 나오는 단어니까, 그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동사고요.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화다.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구체화하다. 혹은 합병하다 그랬는데, 요건 뭐, 요게 좀 메인 의미고요. 요건 약간 좀 세컨, 예, 약간 두 번째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 걸 아주 구체화해서 딱 나타내는 거.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벌써 이렇게 여러 번 설명드렸으면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외웠으면요. 이 단어죠, 그죠? 이 단어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embody,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embody, 이 단어가요, 한글은 좀 어려워요. 근데 영어는 외우기 쉬운 게 오히려 자르면 되겠죠. body가 뭐예요? 몸이죠, 몸. 보통 단어 앞에 이 m이나 이 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make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make. 그래서 구체로 몸을 만들다라는 뜻이요. 몸을 만들다라는 뜻은 뭐예요? 몸이라는 게 꼭 사람 신체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의 몸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의 몸, 상황의 몸. 그래서 몸을 만들다.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다. 이런 의미가 embod입니다. 혹은 이런 의미로서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떨어진 혹은 세 개로 떨어진 것들을 하나의 몸으로 만들다. 그래서 합병하다 그럴 때 우리가 embody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요런 단어도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좀 중급 단어 가면요, 뭐 EM, EN 뭐 이런 거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쫙 공부를 할 텐데 일단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중간에 단어가 좀 막 자기 멋대로 섞였네요. embody 아시겠죠? 예, 그거 좀 기억을 해둡시다. 좋습니다. 그다음 문제요. 저희가 이 동영상 강의는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그냥 쭉 그 나열을 하면서 제가 강의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 원어민 발음이나 이런 게 약간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감안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또 너무 그 매끄러우면 좀 더 집중이 안 되죠, 그죠? 제 생각인가요? 예, 그런 것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동사입니다. 타국으로 이전하다. 왜 이로 시작하는지 알겠죠, 그죠? 이제는 알겠죠? 타국으로 이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단어죠. 들어보도록 할게요. emigrate,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발음 들어볼게요. emigrate, emigrat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어가 어려우세요? 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타국으로 이전하다, 이주하다, emigrate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이민 오다. 그거는 무슨 단어가 될까요? 그렇죠. 그럴 때는 I am을 쓰는 겁니다. 지금 뭐 이를 공부하기 때문에 I는 공부 안 했는데 IN이나 IM은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immigrate 그러면 원래 뒤에 단어가요. 아까 emigrate도 마찬가지로 migrate 그러면 이게 떼거지로 이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때로 들어오는 거에서 이민 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공항 같은 데 가시면은 immigration 그러잖아요. 그죠? 이민자들은 이쪽 편, 저쪽은 이제 traveler. 그죠? 뭐라 그래요? 여행객들은 이쪽에서 또 따로 이렇게 세관 들어갈 때 뭐 그 검사하는 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럴 때 immigrat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반대가 이제 emigrate. 그죠? 여기에다가 e만 붙이면 타국으로 출국하다. 이주하다. 이건 이민 오다. immigrate. 아시겠죠? 예, 그 차이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좋습니다. 자, 벌써 10개를 다 했네요. 그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고요. 용기를 북돋우다. 격려다. 용기가 영어로 뭔가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쉽죠.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encourage,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encourage,
자, 이 단어도 왜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그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뒤에 단어 courage 그러면 용기죠. 이 M이나 EN은 주로 make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만들다라는 뜻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전체 단어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길 때일수록 외우기가 더 쉽습니다. 잘라보면 되니까.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다 보시면 앞으로 쭉 많이 외우실 텐데 외우시다 보면은 오히려 철칙에 오히려 긴 단어일수록 외우기가 쉬워요. 정말 그래요. 근데 짧은 단어들 있죠. 짧은 단어들이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처음 보는 단어들 소위 말해서 그런 단어들이 외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긴 단어는 이렇게 잘라서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13번입니다. 동사구에 마찬가지죠. 법을 집행하다 강제로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한글만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집행하다라는 의미도 어려운 의미예요. 한글로 보면. 애들은 모르는 단어죠. 집행하다. 법을 집행하다라는 거 뭐예요? 거의 법이라는 건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제로 시키다. 이런 단어인데 한글도 어려운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쉽죠. 강제라는 건 뭐예요? 강제성이 힘이 필요하죠. 힘. 그러면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force가 뭐예요? force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force는 힘이죠. 이 M이나 이 N은 make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nforce 그러면요. 그렇죠. 힘을 만들다죠. 강제로 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강제로 시킨다는 건 다시 말해 뭐예요? 강제성이라는 건 그렇죠.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되죠. 현대사회에서는 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enforce,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enforce, 의미들을 좀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자, 요 단어 좀 쉬운 건데 형용사입니다. 간만에 형용사 나왔네요. 거대한, 막대한. 소위 말해서 이건 뭐냐면요. 무지막지한 이런 뜻이 더 강해요. 무지막지한.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무지막지한. 크다라는 의미 상당히 많아요. big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죠? huge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e로 시작하는 단어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시간 많이 드렸죠? 좋습니다. 요 단어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enormous, 발음 주의하세요. enormous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무지막지한 이렇게 외워둡시다. 다시 한번요. enormous, 무지막지한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요. 자, 15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죠. 명사로는 유행병이라는 뜻이고요. 형용사도 있어요. 유행병이 전염성이 강한. 전염성이 강한. 우리 보통 이제 SARS라 그러나요? 예, 그런 것도 뭐 조류 독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래 이런 게 많았었죠. 그럴 때 이런 단어들이 공항 가면은 굉장히 많이 쓰였을 거예요. 특히 그 뭐 CNN이나 해외 뉴스나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요건 꼭 알아둡시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 단어죠. 어려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epidemic, 좋습니다. 뭐라고 발음했어요? 다시 한번요. epidemic, 네, epidemic. 그죠? epidemic.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면 요거 약간 좀 예외인데요. 뒤에 뭐 epidemic 이렇게 크게 그 액센트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 좀 힘을 실어줘도 앞에 부분은 그냥 에라고 발음을 해주세요. epidemic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이런 뜻이고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필수 단어입니다. 명사로도 그냥 전염병이라는 뜻도 있어요. 알아둡시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16번입니다. 동사고요. 똑바로 세우다, 직립시키다. 직립이 뭐예요? 일으켜 세우는 거죠.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좀 생소한가요? 예, 발음 주의하세요. 들어볼게요. erect,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erect, 예, erect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직립시키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요. 요 단어하고 혼동하지 말라라고 해서 제가 낸 겁니다. 그죠? 이 단어 뭐예요? elect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죠. 이건 선거하다죠. 선거하다. 그죠? election 그러면 선거라는 뜻이니까 그 두 개의 단어 여러분들이 구별 좀 해 두세요. 자,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요.
자, 요 단어가 나왔습니다. 동사고요.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다, 상승시키다 이런 단어입니다. 좀 재미있는 단어인데 요건 일부러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좀 기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다,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다라는 의미예요. 단계적이라는 의미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건 뭐가 있습니까? 계단이 있죠. 계단인데 계단 말고 자동적으로 계단처럼 올라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있잖아.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로 하죠. 에스컬레이터. 그죠? 백화점 가면 에스컬레이터 탄다 그러잖아. 그 단어입니다. 에스컬레이트 그러면요. 소위 말해서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뭐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단계적으로 상승하다.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하고 그럼 비슷한 거 하나 또 있겠죠. 그렇죠. 이 단어 있겠죠. 그죠?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있죠. 우리가 백화점 가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올라가요? 그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상승하는 거죠. 위로. 그래서 리프트, 위로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위로 올라가다, 쭉 상승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escalate 그러면은 상승하다인데 약간 단계적으로 상승하다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구별해서 쓰진 않는데 굳이 구별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백화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escalate, elevate 다 동사로 굉장히 고급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소에 그냥 야 엘리베이터 타자, 그죠? 뭐 에스컬레이터 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고급 단어로 사용을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문 같은데 보면 이 단어들 상당히 많이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승강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금전적으로 뭐 상승하다, 물가가 올라가다, 아시겠죠? 뭐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상승하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다, escalate 혹은 elevate 굉장히 고급 단어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둡시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오늘 통틀어서요. 저는 이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 단어였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단어만 알아놔도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 됩니다. 이 미국 사람들도요. 물론 제가 미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런 단어 자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피난시키다, 철수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치를 채셨죠.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나오겠죠, 이 단어. 그죠? 사실은. 회화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신문 같은데 많이 쓸 겁니다. 피난시키다, 철수시키다. 근데 우리가 워낙에 많이 보잖아요, 이런 기사는. 그죠? 피난시켰다, 철수시켰다. 이거 많이 보는데 이걸 동사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로 시작하는지 알겠죠? 그건 알겠죠? 그죠? 공간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일부러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자, 이 단어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다 외운 겁니다, 일단. evacuate, 발음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evacuate, 예, evacuate라는 단어입니다. 이로 시작하는 거 다시 한번 이 강조합니다. 외우기 어려우시면요. 꼭 이로 시작하는, 왜 이로 시작하는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이라는 건 한쪽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evacuate 그러면요. 대피시키다, 피난시키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예문 하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문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씁니다. 뒤에 그냥 명사 그냥 써요. 그냥 어떤 건물을 뚝 들어와. evacuate a building 그러면요. 빌딩을 대피시키다가 아니라 빌딩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요. 영어로 그냥. evacuate a build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가 이게 자꾸 이게 생각이 나서 갖고 그 한국말 어려운 표현 중에 왜 소개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뭐 소개령을 내렸다. 혹시 아시나요? 완전 다 비우는 거지. 공간을 비우는 거죠.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evacuate a building 이렇게 얘기하면 건물을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물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우시면요, 지금 그냥 들어두시고 다음에 또 외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외우실 때 다시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남으실 겁니다. 저희 목적은요, 일빵빵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단어를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의 의무지만 여러분들을 조금은 유식하게 만들어드리는 것도 저희의 의무입니다. 기왕 공부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 단어들은 저희가 다 안 해요. 일부러 제가 다 뺍니다. 굉장히 뭐 사전 보면 뭐 고급 단어, 중요 단어 이렇게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적어도 해외에 가시게 되면요. 두세 번은 볼 단어들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뭐 한 달 있건 두 달 있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TV를 보시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19번입니다. 19번. 예. 자, 종료, 만기, 완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디서 많이 봅니까? 우리 여러분들 물건 살 때 특히 식품 같은 거 먹을거리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유효기간이죠. 유효기간. 유효기간 할 때 이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필수 단어죠.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살 때 이런 단어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단어죠. 단어 좀 어렵게 생기긴 했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단 발음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expiration, 자, 뭐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expiration, expiration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간 종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영어로 그렇죠. expiration date. date가 날짜죠. expiration date라고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게 유통기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말뜻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가서 마음껏 그죠? 우리 식구들한테 먹일 음식, 내 친구한테 먹일 음식, 내가 먹을 음식을 사잖아요. 그죠? expiration 그러면 그렇죠. 유통기한이 끝나다. 기간이 만료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사입니다. 물론. 명사예요. 그래서 만료, 완료, 끝남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동사는 이거겠죠. 그죠? expire 그러면 만료하다, 종료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걸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둡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형용사고요. 대단한, 비상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통이 아닌, 보통을 뛰어넘는. 다 가르쳐 줬어요. 답을.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자, 발음 주의합시다. 발음 주의합시다. extraordinary, 다시 한번요. extraordinary, 한 번 더. extraordinary, 아시겠죠? 요렇게 제가 나눴어요, 지금. 그럼 외우기 쉽죠. 이거만 봐서 굉장히 긴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긴 단어일 때마다 외우기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extraordinary 그러면 ordinary가 뭐예요? 정상의, 일반적인, 평범한. extra니까 뭐예요? 뛰어넘는 거죠. 여분의 이런 뜻이니까 굉장히 그렇죠. 아주 특별한, 그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보통이 아닌, 뭐 비상인,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마찬가지로 몇 개 맞으셨습니까? 2로 시작하는 단어도 은근히 보니까 좀 중요한 단어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할 단어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복습 좀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F, 알파벳 F의 의미부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